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 MPG 데이터셋부터 바로 들어갈 거고요. 세번 라이브러리에 MPG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CSV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뭐 함수들 이용해 볼 거고, 선점도도 그려 볼 거고요. 그다음에 빈도수 막대 그래프는 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들이 있을 거란 얘기겠죠. 네, 빈도수를 세겠다는 얘기는 그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들이 있을 거란 얘기고 그런 것들을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 막대로 그려보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값들이 카테고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통계량이라고 하면 그 뭐 중앙값이라든가 혹은 평균값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페어 플롯 등등 뭐 여러 가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콜앱하고 연결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기 임포트라고 하는 셀 하나 정도는 실행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numPy, pandas, pyplot, seaborn, plot, li, express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선 데이터셋부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준비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MPG라고 하겠습니다. MPG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MP, 이렇게 쓸까요? 마일 퍼 갤런. 그래서, 1갤런당 몇 마일을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동차 연비, 자동차 연비의 단위죠. 단위. 미국은 그 휘발유의 휘발유 부피의 단위를 리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리터가 아니라 갤런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마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일 퍼 갤런이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거리가 킬로미터일 거고요. 그리고 단위는 리터를 쓰니까, 뭐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달리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뭐 단위가 되겠죠. 우리나라 단위는. 네. 마일 퍼 갤런 MPG라고 하겠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로드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름만 주시면 돼요. 이름은 문자로 주시면 되고요. 이름 자체가 MPG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왔고 우선 인포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를 먼저 좀 보시면은요. 어, 행은 전부 398개의 행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398개의 자동차들의 연비를 조사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컬럼은 9개가 있대요. 컬럼은 9개가 있고, 컬럼의 이름은 첫 번째가 MPG.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연비니까. 자동차 연비는 398개의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행의 개수랑 같죠. 그러니까 널인 값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수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1번부터 8번까지 나머지 8개의 컬럼들은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 조사를 해본 것들이에요. 실린더는요, 그 자동차 엔진에 실린더가 들어있다라고 해요. 실린더 개수가 뭐 2개짜리일 수도 있고, 4개짜리일 수도 있고, 6개짜리일 수도 있고, 실린더가 커지면, 실린더가 많아지면, 실린더의 역할이 연료 넣고, 연료 폭발시켜서 그 실린더를 미는 그 힘으로 동력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 안에 있는 그 실린더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배기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뭐 2000cc 자동차다, 뭐 3000cc 자동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몇 cc 뭐 이렇게 그런 그런 거를 배기량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배기량은 실수 타임. 그다음에 홀스 파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마력이란 뜻입니다. 마력. 그러니까 자동차의 힘이에요. 힘. 마력이 클수록 힘이 좋다는 얘기고요. 힘이 좋으면 이렇게 뭐 경사 같은 거 올라갈 때뭐 좋겠죠. 잘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웨이트는 무게고요. 무게 넘어가기 전에 마력을 좀 보죠. 마력을 보시면 널이 아닌 값이 392개. 근데 행의 개수는 398개. 그러니까 널이 6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널이 6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무게는 정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 널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액셀러레이션은 가속도란 뜻인데 그 멈춘 상태에서 뭐 시속 뭐 예를 들자면 뭐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뭐 이런 걸 측정을 하겠죠. 그런 가속도고요. 여기도 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델 이어는 연도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생산된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도니까 숫자 정수겠죠. 정수고. 그다음에 오리진은 예, 뭐 이렇게 어디 뭐예요? 우리말로 옮기면 소스?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디서 왔느냐 뭐 그런 뜻이고 자동차 생산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일본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문자열로 돼 있다는 뜻이고요. 문자열로 돼 있다는 뜻이고 널은 없어요. 네임은 아마 자동차의 이름일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소나타, 뭐 그랜저, 뭐, 그다음 뭐 제너시스 뭐 이렇게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이름이고 널은 없고 이름이니까 문자열로 되어져 있고 그런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과 널이 아닌 개수들과 데이터 타입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MPG 헤드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5개 출력해 볼 수 있죠. 기본값이 앞에서 5개 출력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MPG 테일을 이용하시면 뒤쪽에서 5개를 출력해 볼 수가 있죠. 아까 398개 있다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 인덱스 397이겠죠. 0번부터 4번까지 앞에서 5개, 393번부터 397번까지 뒤에서 5개 이렇게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제 대략 예상이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쉐보레 말리부군요, 말리부. 되게 오래된 차군요. 이 말리부라고 하는 그 뭐죠? 브랜드가 나오네. 미국에서 생산이 됐고, 1970년이라는 뜻이겠죠? 2070년이라는 뜻은 아닐 테니까. 1970년도에 생산된 자동차고, 가속도는 12.0이고, 무게는 단위가 우리나라라면은 킬로그램일 텐데, 아마도 미국이니까 단위가 조금 다를 것 같고, 마력이고요. 힘이 얼마냐, 뭐 그런 뜻이고, 배기량은 307. 요것도 단위가 조금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는 cc, 1000cc가 1리터죠. 1리터인데 아마 그 단위는 아닐 것 같아요. 단위는 조금 우리나라랑 좀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4기통 자동차, 6기통 자동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몇 기통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숫자가 그게 실린더 개수예요. 실린더 개수고 이게 연비입니다. 1갤런의 연비를 가지고서 18마일을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연비.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서 5개를 보면, 그러니까 포드 무스탕이군요, 무스탕. 82년도에 나왔고, 미국이고,
가속도, 그다음에 무게, 마력, 그다음에 배기량, 실린더 개수, 연비. 예, 연비가 얘랑 비교해보면 얘는 연비가 되게 좋군요. 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어, 몇 가지 탐색을 해보자라고 했죠. 출력은 헤드, 테일 이런 걸로 출력을 해봤고요. 인포로 요약 정보 받고 숫자 타입이냐, 카테고리 타입이냐 이런 것들 기술 통계량 보실 때에는 숫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describe만 하시면 되겠죠. 바로 mpd.discrave. 위쪽에 있는 것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숫자 타입만 볼게요. 연비, 숫자 타입이죠.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 숫자 타입이고, 배기량, 마력, 무게, 가속도, 그 다음에 연도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숫자 타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통계값들을 계산해 준 게 모델 2억까지를 통계값들을 계산을 해줬어요. 몇 개 있느냐, 평균 얼마냐, 표준 편차 얼마냐, 최소값, 1사분위, 중위값, 3사분위, 그리고 최대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 모델 2열을 한번 볼까요? 연도를 한번 보면 최소값은 70, 그 다음에 최대값은 82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조사한 데이터 프레임은 398개의 자동차 모델인데 70년도에 생산된 자동차부터 1970년, 그다음에 1982년도까지 생산된 자동차들의 연비를 조사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주 되게 오래된 자료예요. 되게 오래된 자료. 어,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연비니까, 아무래도. 연비를 보면, 1갤런으로 9마일 달리는 게 최소고, 최대값은 46.6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연비가 가장 안 좋은 자동차고요. 연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의 차이가 거의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같은 경우 볼까요? 실린더 최소값 보세요. 3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최대값 8.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실린더가 무한히 많이 들어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뭐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 실린더 개수가 정수 타입이긴 하지만은요. 몇 개의 범주밖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3부터 8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실린더도 우리가 범주 타입으로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밸류 카운트라든가 빈도수 막대 그래프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몇 개 안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배기량은 그렇지 않죠. 배기량은 68에서부터 455까지 다양하게 변하고요. 다양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마력도 46에서 심지어 230마일까지, 230 마력까지 대략 51로 치면 4배, 4배에서 5배 정도 그 사이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모델들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웨이트도 1613부터 5140까지 자동차 무게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고 엑셀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수값이 들어가 있어요. 최대값 보시면 24.8. 그러니까 얘는 연속형 변수로 다루셔야 돼요. 얘는 얘는 정수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카테고리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 타입, 숫자, 뉴메릭 밸류들, 숫자 타입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봤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문, 어,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요. 두 개, 오리진하고 네임이 있었죠. 오리진을 먼저 볼까요? 자, 오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이름에서 오리진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시려면 오리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힌트로 시리즈라고 나오면 이거는 컬럼이 맞아요. 컬럼이 맞고 여기가 시리즈라고 나오지 않으면 이 이름은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이거나 함수 이름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오리진이 시리즈가 맞느냐 이거를 확인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value count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그렇죠. 이렇게 몇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카테고리가 맞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398개였었죠? 398개가 있었는데, 398개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249개고,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79개,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70개. 그러니까 조사를 한 대상이 어, 모든 지역에서 균일하게 이렇게 그 샘플들을 뽑은 게 아니라 좀 미국 자동차들이 더 많이 샘플링이 됐고 일본과 유럽은 좀 비슷하게 샘플링이 돼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시겠습니다. 얘는 오리진은 범주 타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이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 죄송, 모델 이어가 아니라 네임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mpg 점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네임도 여기 시리즈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는 컬럼이 맞아요. 컬럼이 맞고 밸류 카운트를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포드 회사에서 나온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고 포드에서 나온 매버릭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고 AMC에서 나온 마타도르 뭐 그런 자동차가 있고 등등등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뭐 푹스바겐, 마츠다는 일본 자동차인 것 같죠? 쉐비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요. 이름들이 나오고 옆에 개수 볼까요? 제일 많은 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게 6개밖에 안 돼요.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가 6번 등장하고 매버릭이라는 자동차가 5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한 개씩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어, 자동차 자동차 이름이 전부 다 398개였는데 그죠? 398개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시리즈에서 행이 몇 개가 나와요? 305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씩밖에 없고 이렇게 몇 개만 몫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네임은 카테고리 변수로 취급을 하는 게 적당할까요? 적당하지 않을까요? 적당하지 않아요. 예, 얘는 뭐 이름별로 어떤 조사를 하겠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자동차 이름별로 뭔가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뭔가를 더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름 앞에 있는 게 자동차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어, 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 도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코롤라라고 하는 자동차, 그 다음에 뭐 AMC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콩코드라고 하는 자동차, 폭스바겐에서 만든 뭐 레빗이라고 하는 자동차 이렇게 여기 있는 문자열들 중에서 첫 단어만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면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회사 이름은 몇 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라고 해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또 취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자동차 이름만 있지만 그 자동차 이름에서 자동차 회사를 뽑아내서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그거는 카테고리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뭔가 분석할 때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라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 타입 두 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는데 오리진은 카테고리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임은 카테고리로 사용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봤고. 자, 그 다음에 숫자 타입들 중에서 어, 실수 타입은 정말로 연속형 자료이기 때문에 카테고리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수 타입들 중에서는 일부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정수 타입이 두 개가 있어요. 셀린더스라고 하는 것과 모델 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도 그러면은 한번 밸류 카운트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밸류 카운트를 한번 해볼게요. MPG에서 실린더가 있었죠. 실린더스 여기에 밸류 카운트를 볼게요. 네. 예상했었던 대로 실린더 4개, 실린더 3개, 죄송. 실린더 3개, 실린더 4개, 5개, 6개, 8개. 범주죠. 이건 범주예요. 이거는 카테고리입니다. 실린더의 개수는 5개의 범주만 가져요. 5개의 카테고리만 갖고요. 대부분의 그 자동차들 300, 아까 398이었나? 그 자동차들 중에서 204개는 실린더 4개짜리. 그 다음에 실린더 8개짜리가 103개, 6개짜리가 84개. 그리고 3개나 5개처럼 홀수로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거는 되게 드물어요. 되게 희귀한 자동차들이고, 실린더의 개수는 보통 이렇게 짝수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홀수로 실린더가 있는 것들은 좀 드물다, 희귀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실린더별로 연비를 조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파악을 해봤고, 모델이어 한번 볼게요. mpg.모델이어라고 하는 게 있죠. 모델이어. 여기도 시리즈라고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것도 밸류 카운트를 해보시면 좀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한데 73, 74, 75도 있나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드문드문 좀 연도가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70, 71, 72, 73, 74 있군요. 75, 76. 그죠? 네. 77, 78, 뭐 이렇게 있네요. 어, 그리고 연도가 그 몇 개 되진 않아요. 몇 개 되진 않고, 여기도 뭐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고요. 여기서는 그 개수들을 보니까, 아주 큰 편차는 보이진 않아요. 그죠? 예. 자동차의 생산 연도는, 자동차가 생산된 그 생산 연도는 뭐 예를 들어서 80년, 최근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는 가장 적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편차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 그 연도별로 비슷비슷하게 샘플링을 한 그런 데이터인 것처럼 보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변수들이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그리고 숫자 타입들 중에서도 정수 타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봤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단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탐색을 해봤고요. 탐색을 해봤고, 선점도를 그려보자 라고 했죠. 선점도.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연비와 배기량. 연비와 배기량. 그 다음에는 서브 플롯 해서 연비 실린더, 연비 마력, 연비 웨이트, 연비 액셀러레이션. 보면 그 숫자 타입들을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선정도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살펴봤고, 스캐터 플롯이죠. 스캐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려보자라고 했죠. 연비,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연비예요. 그죠? 관심 있는 거를 Y축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를 Y축에 갖다 놓으시는 거고, 그 관심 있는 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 그런 것들을 X축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쓰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 연비가, 자동차 연비가 자동차 대기량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거를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자. 뭐 PLT 파이프런 모듈을 쓰셔도 될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시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코딩하는 게 조금 적을 거예요. 레이블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함수 찾으시면 되고, 함수 이름은 스캐터 플롯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데이터 프레임은 mpg라고 만들었죠. x축은 displacement로 하기로 했고, y축은 mpg로 하기로 했어요. mpg 안에 mpg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거죠. 일단 요것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plt.show. 네,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뭐 그리드 같은 것들도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X축이 배기량이에요. 배기량은 여기 단위를 보시면 50부터 뭐 대략 한 500 정도까지 변하고 있고요. 변하고 있고, Y축은 연비예요. 연비는 뭐 10에서부터 여기도 한 대략 한 50? 50은 안 되겠군요. 한 48? 그 정도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고, 어, 경향이 바로, 선정도만 봤는데 경향이 바로 나오죠. 그죠? 어떤 경향? 배기량이 크면 연비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죠? 예, 경향성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이 선정도를 그려보면, 배기량은, 어, 연, 아, 연비는 배기량의 영향을 많이 받겠구나. 다른 변수들은 아직 조사는 못 해봤지만, 이 배기량이라고 하는 게 연비에 어떤 많은 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 C본 라이브러리에는 그 선형회기 직선, 리그레이션 직선을 같이 보여주는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거 한번 그려볼까요? C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reg, pl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비슷하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X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Y축에 사용할 변수 이름을 주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셔도 보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여지고, 어, 스캐터 플롯하고, 그 다음에 그 레그 플롯하고 좀 다른 점은
스캐터 플러스는 점들의 테두리 선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살짝 이렇게 잘 보이는데 여기는 그 투명도가 있기는 있어요. 약간 연한 부분이 있고 진한 부분이 있어서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투명도가 아주 밝은 그런 투명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겹쳐 보이는 것들이 좀 뭉개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을 보시면 같은 색깔, 점의 색깔들하고 또 같은 색깔로 또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시각적으로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마 여기에 속성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 저 어저께 썼던 건데도 또 생각이 안 나는군요. 예, 스캐터 키워드 아규먼트, 그죠? 그 다음에 라인 키워드 아규먼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키워드 아규먼트 딕셔너리로 전달했을 거고요. 라인 키워드 아규먼트 이것도 딕셔너리로 전달을 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한번 조금 넣어볼게요. 스캐터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KWS 키워드 아규먼트란 뜻이에요. 키워드 아규먼트 여기에 알파라고 줄까요? 알파 이게 투명도죠. 이게 키값은 문자 알려주시는 거예요. 0.3 정도로 해볼까요? 네, 좀 더 투명해졌죠, 그죠? 어, 뭐 0.4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라인은 색깔만 한번 바꿔볼게요. 라인 키워드 아규먼트란 뜻이고 아마 라인 색깔을 컬러였나? 네, 그래도 확실하진 않은데 이런 네, 색깔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네, 이렇게 하니까 선점도랑 리그레이션 직선이 어, 그 확연히 구분이 되면서 보이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들을 이런 직선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직선은 뭐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a 값은 0보다 작겠죠. 내려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0보다 작을 거고 b는 여기 만나는 점이 y절편 그게 b가 될 거예요. b가 될 거고 이 기울기와 y절편을 찾는 게 그게 선형회귀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게 선형회귀인데 선형회귀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y는 연비의 연비의 예상값이죠. 예상값이고 이 x는 배기량이에요. 배기량. 그러니까 이 직선은 배기량이 150이면 연비는 뭐 26이다. 배기량이 300이면 연비는 17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상값을. 근데 그 모든 점들이 직선 위에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실제 값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예상해주는 예상값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오차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얘가 실제 값이고 직선이 예상해주는 값은 여기가 직선이 예상해주는 값이죠. 그죠? 이 차이가 에러예요, 에러. 음, 오차예요, 오차. 음. 그럼 모든 점들 간에 이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쵸? 모든, 뭐, 이 점에서는 이만큼이 오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에서는 이게 오차고. 그죠? 음. 그래서 모든 점에서의 에러들을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여기에서 예상값을 빼면 플러스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예상값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차들을 다 더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산을 계산하는 것처럼 이 오차들을 제곱, 제곱. 다 더하겠죠.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요. 어, 분산의 개념이죠. 분산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 오차들의 제곱의 합이 가장 적어지도록 직선의 기울기와 직선의 y절편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선형회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오차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모든 점들에 대해서. 모든 점들에 대해서 오차가 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 어, 근데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이 검은색보다는 오차가 조금 적을 수는 있겠는데 얘가 그려준 레그 플롯이 그려준 직선보다는 오차들이 좀 더 많겠죠. 그죠? 이런 직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직선은. 그래서 그 오차 예상값과 직선이 예상해주는 예상값과 실제 데이터들 간의 오차가 가장 적도록 만들어진 직선이 여기서 보여지는 선형회기 직선이에요. 선형회기 직선. 그래서 그 경향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 직선 주위에 점들이 많죠. 직선 주위에 점들이 많고, 요 부분은 오차가 좀 많기는 해요. 요 부분은. 근데 이런 몇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 직선 주위에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게 그 예상값들을 직선의 방정식만으로도 연비 예상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레그 플롯입니다. 레그 플롯.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레그 플롯도 그려봤고요. 레그 플롯도 그려봤고 어, 그 다음에 위에서는 또 이제 제가 문제로 드렸던 거는 배기량은 받고, 배기량에 대해서는 받고, 나머지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뭐 실린더, 마력, 무게, 그리고 가속도. 요 네 개를, 나눠서 그려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서브플롯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개의 2 곱하기 2라고 할게요. 2 곱하기 2. 2 곱하기 2, 2 곱하기 2로 엑시스. 그러니까 행이 두 개란 얘기예요. 행이 두 개고, 컬럼도 두 개고. 2 곱하기 2 생성하고, 엑시스들을, 엑시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선점도 그리기. 그러니까, 피겨와 그 다음에 엑시스들을 한 번에 만들면 편하실 거예요. 그게 서브 플러치. 로우의 개수가 한 개라고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고요. 컬럼의 개수도 한 개라고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둘 다 바꿔줘야 되겠죠. 로우스 두 개, 컬럼스 두 개. 자, 일단 여기만 먼저 보세요. 이것만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선정도들 그리기에 조금 좀 크기가 좀 작아 보여요. 그죠? 크기가 좀 작아 보이니까 big size라고 하는 아규먼트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 정도면 4개 그리기 적당할 것 같지 않아요? 4개 그리기 적당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요. 엑시스예요, 엑시스.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를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첫 번째 배열에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 두 개. 두 번째 배열에 엑시스라고 하는 객체 두 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덱스 0번,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덱스 1번.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안에서, 1차원 배열 안에서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그러니까 인덱스 몇 개 가져요? 두 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인덱스 0번이고, 여기 인덱스 1번이고, 여기 인덱스 0번이고, 여기 인덱스 1번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보여지는 엑시스는 이 배열에서, 이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요게 먼저죠.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게 이 배열에서 인덱스예요, 인덱스. 여기는 1, 0이고요. 여기는 인덱스가 1, 1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뭘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뭘 그려야 되겠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들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2차원 배열이다. 2차원 ND 어레이예요. 2차원 ND 어레이. 자, 첫 번째에는 배기량하고 가속도 그리기로 했나요? 그죠? 그러면 SNS 그리고 스캐터 플롯, 데이터 프레임, MPG, X축을 acceleration 이죠? 네, 맞죠? 아닌가? 네. Y는 전부 다 MPG. 그리고 여기에 뭘 써주실 거냐면 X라고 하는 파란별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배열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가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X's 인덱스 0, 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나요? 이렇게 첫 번째가 엑셀러레이션이었나요? 실린더였나요? 실린더? 이건 엑셀러레이션이고 실린더스 실린더 개수가 3개, 4개, 5개, 6개, 8개 이렇게 있고 연비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값이 없어요. 뭐 3.5라든가 4.1, 4.2 그런 값은 없어요. 어. 실린더 3개에서의 자동차들, 실린더 4개에서의 자동차들, 실린더 5개에서의 자동차들. 이거 선점도로 그렸는데 선점도를 가장한 박스 플롯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50%의 데이터들,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들. 이쪽으로 25%, 이쪽으로 25%.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실린더. 이게 실린더. 0,0이라고 하는 의미 아시겠죠? 여기다 그렸다, 여기다 그렸다. 두 번째가 마력이었나요? 마력? 나머지 똑같으니까, 어, 복붙 좀 할게요. 복붙하고, X 좌표만 바꿔가면 되죠. 여기가 홀스 파워, 인덱스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홀스 파워라고 돼 있죠. 홀스 파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었나요? 웨이트, 자동차, 어, 복사가 안 돼 있지? 네, 여기는 한꺼번에 할게요. 세 번째가 자동차 무게, 이번에는 인덱스를 1,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acceleration. 여기는 1,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산점도를 한 번에 우리가 그려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는, 마력도 어떤 경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무게도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연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어, 마력과 웨이트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요인일 수 있겠다.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가설.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검증해 보면 되는 거고. 가속도 볼게요. 가속도는 이렇게 둥글게 퍼져 있죠. 그죠? 얘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통계에서 그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깝고,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게 되면 상관계수를 우리가 직접 계산해 보면은요,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0에 가까운 값이.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다. 그리고 직접 한번 통계에서 그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면 얘네들은 상관계수가 큰 값으로 나올 거고요. 얘는 상관계수가 낮은 값으로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전도까지를 살펴봤어요. 산전도까지를 살펴보고 어떤 변수들이 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 변수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었죠? 그리고 이 인덱스 사용하시는 거 잘 봐주세요. 어,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로 엑시스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여기 2 곱하기 2라고 쓴 거는 행의 개수가 2개, 열의 개수가 2개인 엑시스들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축들의 배열이 만들어진다. 배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배열에서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45분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